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1일 오후 9시 지나가고 있네요. 음, 오늘은 6월달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특별하게 뭐 변화한 게 없어가지고 뭐 드리게 뭐 많이 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드리고, 동영상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별로 드릴 말씀도 없고 특별하게 뭐 바뀐 내용도 없고 또 동결 예상했던 대로 동결했기 때문에 어, 시장에 큰 충격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리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FOMC 회의 결과가 어떤 뭐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냥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슬라이드가 조금 아주 그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좀 보기 좋네요. 자, 그리고 기준금리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결국에는 4.25에서 4.5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고 4회 연속 금리는 동결 유지했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에 글쎄요, 그 2회 인하 전망을 유지를 했지만 인하 불필요한 위원도 증가했다. 3월에는 4명에서 6월에는 7명으로 증가했고요. 위원 간의 각 의견이 분산됐고 신중론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신중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경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미국이? 음. 그리고 점도표는 금리 인하 전망이 신중론이 강화되면서 2026년, 27년 전망치가 각각 25bp씩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중립 금리가 2025년 전망에는 이랬는데 2026년 전망은 이렇고 2027년 전망은 이렇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려갈 전망인데 3월 달에는 전망이 2025년에도 금리가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6월 전망은 점점 올라갔죠. 6월 전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경제 전망도 지금 GDP 성장률은 1.4%로 하향 조정을 했고, 이전에 전망 1.7에서 1.4로 조정을 했고요. 실업률도 소폭 상향시켰습니다. 전망을. 이전에는 4.4였는데 4.5로 소폭 상향을 했고요. 현재는 4.2%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노동시장은 계속적으로 견조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견조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고 PC 물가 상승률은 2025년 3%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전 전망이 2.8이었는데 연준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세 플러스 또 이란 침공을 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장률은 하향이 되고 물가 상승률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반영이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려가 반영이 되면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금과 달러가 어, 가장 선호되는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달러는 잘 모르겠고 지금 골드는 계속적으로 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의 핵심은 뭐냐면 관세 영향이 근데 관세 영향으로 지금 물가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아직도 정책 기조는 관망입니다. 또 지켜보겠다는 거고요.
이전에도 금리 인상을 좀 늦게 쫓아가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도 또 뒷북 치는 파월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유럽과 일본은 일본은 금리 상승 기조고 어, 글쎄요. 근데 한국과 유럽, 중국 다 지금 금리 인하 기조인데 지금 파월은 어떻게 지금 보험적인 인하 성격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또 뒷북 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음. 경제 상태는 경제는 견조하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데이터 의존한다 그랬는데 데이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금리나 시기는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지금 금리가 인하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관세는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 글쎄요. 관세가 그러니까 관세가 물가 상승을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맞는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글쎄요. 관세가 결국에는 공급을 축소시킬 거지만 수요도 축소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금 제가 볼 때는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또 뒤늦게 쫓아가면은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10년물 금리 수준은 수익률 수준은 너무 높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채권을 많이 주워 담고 있습니다. 돈 생길 때마다 주워 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음. 결국에는 시장 반응은 예상에 부합해 큰 충격은 없었다.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이었다고 하는데 글쎄 그게 매파적인 발언일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뒤늦게 쫓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비둘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지표 변화는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고 주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는데 글쎄 뭐 그리고 이전에 7월 금리 인하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는데 이제는 9월 지금 7월보다 더 뒤로 늦춰져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평가되고 있어서 채권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다. 근데 파월은 채권 금리를 인하를 자꾸 늦추고 있는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행정부와 지금 그 갈등을 빚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뉴스는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이 그 이rak 이란의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때문에 유가 상승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는 것 같기도 하다. 아,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이란 전쟁이 지금 어떻게 더 확전이 될지 확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확전이 되게 되면 또 그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죠. 음.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좀 뭐 조만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뭐 크게 뭐 작용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어, 미국이 이란을 치는 거는 중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7월에 금리 인하 확률은 굉장히 떨어졌다. 뒤로 이제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정책 기조는 결국엔 관망인데 데이터 의존적인 접근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학적 리스크와 관세 영향 등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와는 달리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불확실성 영위는 관세 플러스 이란 전쟁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향후 전망은 그래서 7월 금리 인하가 9월 금리 인하로 바뀌었다. 그리고 경제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고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11월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9월이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또 채권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 그러면 또 사 모아갈 수 있는 어, 좀 우리에게 타이밍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건 없었지만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린다라는 거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의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금리가 뒤로 밀리는 거지만 글쎄 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결과가 달라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